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태화강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태화강 국가정원의 맑은 공기와 햇살을 받으며 걸어보는 여유도 함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자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우선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최대한 행복한 울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명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김성명입니다. 평소 녹지정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함께 푸른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녹지정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창원 태화강 국가정원과장입니다. 장태훈 생태정원과장입니다. 이봉건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73억 원에서 특별교부세 2억, 국고보조금 9억 등 11억 원 증액된 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064억 원에서 8억 원 증액된 1,07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녹지공원과는 기정액 944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9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인 도시바람길 숲조성 사업에 10억 원과 승행목탄 환경개선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수 조성 사업 5억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울산 대공원 관리액 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가든볼 조성 사업은 생태 정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6억 원을 감하고 녹색 자금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문화공원 관리 2억 원, 공정이 늦어진 태화강역 광장 개선 사업비 1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예산입니다. 85억 8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을 감액한 8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1주년 기념 행사 2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분석 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정원 캐릭터 상표 등록 및 공모전 2천만 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된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달빛기행 5천만 원과
조직 개편에 따른 임금비 조정 7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생태 정가 예산입니다. 34억 원에서 1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녹지 공원가에서 업무 이관받은 스마트 가든볼 조성 사업 5억 1천만 원과 국비 보조를 받은 태화강 둔치 유지 관리를 위한 기한제 근로자 인건비 2억 5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 관리용 자재 및 수목구입비 5천만 원, 태화강 둔치 시설물 유지 관리 9천만 원과 태화강 둔치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정원 생태체험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중화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어려운 현실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성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권 수목원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울산 수목원 관리 운영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주요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3억 7천만 원보다 3천만 원 증액된 2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수목원 정상개장 연기로 인한 백서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 1,200만 원, 청사미와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수목원 청소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지의 개편으로 따른 미반영 일반 임기제 수당 900만 원, 기본경비 2,300만 원, 청사미화 및 수목원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봉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주요 정감 사업은 검토 보고서 18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녹지전공 소관 세출 예산 중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 바람길숲 조성 10억 신구 편성 사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 원, 울산대공원 경상자본지출금 7억 5,900만 정액 사유, 태화강역 광장 개선 10억 삭감 사유, 태화강 국가정원과 소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1주년 기념행사 2억 원,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부 문서 용역 1,2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 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계약 5천만 원 전액 삭감 사유, 생태정원과 소관, 스마트 가든볼 조성 사업비 5억 1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 3억 9천만 원 정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 중 2020년 1월 1일 직제 개편 시 미리 방영된 기타직 보수 9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900만 원, 기본경비 2,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수목원 정상개장 연기에 따른 백서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 1,200만 원과 하반기 청사 미화 공무직 1명 채용에 따른 청소 용역 5천만 원을 감액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정원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국가정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죠? 상당히 아마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곧 코로나가 뭐 끝나가는 또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 생활 속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활 방역 속에서 우리가 그 국가 정원이나 또는 뭐 수목원이나 우리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운영해 나가고 또 시민들에게 접근해 나가고 갈 것인지 조금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조금 뭐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국비 시비해서 50%죠? 예, 50%니까 아마 구미가 상당히 좀 당기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 과연 이게 이런 곳에 설치되었을 때 얼마만큼 정말 그 목적한 바대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성을 낼 것인가 하는 걸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뭐 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그 시 관할의 어떤 그 하수 그 처리장 뭐 예를 들어서 온산 뭐 처리장이라든지 용암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날 우리 그 온산 수질관리사업소 이렇게 하면서 그 국장님한테 거기에 좀 그 우리 음압 병실 하듯이 그 시설 조금 사무 공간이나 휴게 공간에 음압 시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스마트 가든볼을 오히려 이런 다른 공단보다도 거기에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공단도 가능하고 또 공공기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당초에 저희들 아마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공단이 월당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이제 공단부터 먼저 이렇게 시범 운영하는데 저희들 내년도 한때는 신규로 할 때는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공공시설 내에 약간 좀 유해시설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번 그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공공시설 중에서도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질 개선 사업소 같은 데는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업무를 좀 챙기다 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타 부서하고 상호 교류, 협력, 연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국에 그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우리 녹지정원국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분이 잘 좀 상의하셔가지고 중복이 안 되고 또 효율적으로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여기 보면 헬스장 강습 이용 환불금이라고 있는데 아쿠아시스 및 헬스장 강습 이용 환불금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강습 이용 환불금은 받았던 것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또 잡습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2월 23일부터 울산 대공원의 그 아쿠아시설 헬스장이 이제 폐쇄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뭐 3개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이용 대금을 선불로 납부를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선불한 금액이 울산시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아, 잡히기 때문에 일단 잡혔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을 돈을 줘야 되죠. 돈이 예. 예산 같은 거.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시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시 예산으로 들어온 걸 다시 환불해 준다. 이거네, 그죠? 예, 예. 아,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예산서상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인데 이건 좀 예. 표기를 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그럼 예.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내부에서 조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예. 자, 그다음에 공원 녹지 공과장님 뭐 말씀하신 길에 이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되는 것인데 제가 공식화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그 신천공원에 그 도로 좀 안 됩니까? 진입로. 네. 예, 그 사항은 뭐 여러분께 잘 알다시피 이제 북구청하고도 어떤 그런 관계가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북구청에서 그걸 하는 걸로 뭐 지금까지 믿어왔고 왔는데, 북구청에서 그런 내용이 올라온다면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는 울산 2035 도시기본계획과 또 우리 국에서 하는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그 사항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먼저 해올랐으면 그걸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결정을 지정하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늦어도 어차피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고, 예. 우리 공동도시기본계획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급하면은 뭐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그 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장님 그 신천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그 국민체육관만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회차할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신천공원이 생기고 이제 단체로 오는 팀이 있단 말입니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오고요. 그런 차들이 순환하지 못하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공원인데 굉장히 그 차량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이러니까. 그러니까 공원은 뭔가 좀 차량 통행이 좀 적고 좀 뭔가 좀 쾌적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원이라고 찾아갔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회로 하나만 내주면은 굉장히 쉽게 그 뭐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지금 북구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서로 약간 좀 서로 이렇게 뭐 좀 미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건 좀 매듭을 지어놓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이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뭐 이것도 가시고 나면 또 백지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요. 어차피 이제 뭐 또 사무인증을 뭐 포함시키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뭐 공원 안에 그 뭐 4m 도를 내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도시계획실을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경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포함해서 일부 시켜서 그 이후에 이제 공원 조성계획이 바꿔져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 우리 뭐 북구청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구청에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도시계획실 변경 용역을 해서 올리면 제일 편한데 이제 그게 이제 북구청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녹지 기본계획과 도시 기본계획 반영이 돼서 바꿔져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경에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 들어있는가 싶고 아무만 봐도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거기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공원도 시 땅이고 하니까 북구청에 좀 미루기보다는 북구청 주민들과 오는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먼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현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태화강 달빛 기행이 일부가 삭감된 건데 5월 전에 행사를 삭감한 거죠. 이후에 뭐 9월이나 11월에 있는 행사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계획인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빛 기행 관계는 사실 2월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영향 관계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 부분을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이제 원래 이제 감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실제 연중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2월부터 해서 한 10월까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5월부터 진행하나요? 달빛 기행은 네. 제가 예산 이제 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다 삭감, 전액 삭감은 네, 네, 아니잖아요. 네. 전액 삭감입니까? 네, 전액 삭감. 그 장미 축제나 튤립 축제 또는 식목일 행사, 코로나 이전에 했던 행사들 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우리 그 식목일 행사, 그다음에 장미 축제, 그다음 태화강 우리 봄꽃 축제 아울러서 그 대공원의 토리 축제는 다 취소했습니다. 그럼 여기 다 올라왔나요? 취소를 했는데 아직 그 전체 우리 장미 축제하고는 아직 그 이벤트 회사하고 최종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번 추경에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토리 축제 같은 건 다 삭감시키고 자체적으로. 삭감시켜서 그러면 반영은 다음번에 반영될 거네요, 예산. 예, 예. 그리고 그 백리대숲 조성하는 거 지금 상남사까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그 지역민들이랑 상의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대나무나 필요한 거를 이제 심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백리대숲 관계권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 구간이 사실적으로 국가천에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용 구간이 사실은 크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용지 위주로 해서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거주민하고 연결되는 구간은 사실은 식재 불가 지역이 많아서 네. 곡히 그 식재할 장소가 크게 잘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용 구간, 그렇게 지금 하는 구간 중에 한 군데는 예를 들면 이제 범서 이제 선바위 공원 일원에 이제 기업 자금을 유치해서 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네. 뭐 경남공원에도 조성 중에 있고 구간별로 이런 가용한 지역은 저희가 이제 대숲을 조성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서 쪽에서 사시는 지역민분들이 그 대나무가 너무 높이 양쪽으로 심어지면 또 우범 지역이고 어두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일부 받은 구간인데요. 네. 아마 구라 조경 인근 같습니다. 인근 같은데 이제 전년도에 조성을 한 데인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우범 지역이라기보다는 저층에서 이제 하층 경관을 보는 게 일부 가리는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업이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이제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일부 상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잘 드려서 충분히 그래요?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대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관련해서 그때 보니까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바람길이라는 거를 길을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바람이 잘 불 수 있게끔 나무를 조성한다든지 뭐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예, 그 바람길 어떤 그 전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네. 도심 내외곽에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네. 이제 우리 시가지로 빨아들이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네. 길을 우리 바람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제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이제 이한 용역비로 이제 10억을 편성하고 또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간 내년도 90억, 그다음 2022년도에 100억에서 총 200억으로 추진하는 그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10억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까지 들어가고 200억으로 조사만 하는 거예요? 10억입니다. 10억. 원래 10억. 총 사업비가 200억이고. 아, 편성은 지금 200억을 해놨고 아니, 원래 10억. 10억이라고요? 네. 아니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200억이라고. 전체 금액이 200억인데 네. 원래 10억, 내년도 90억, 2022년도 100억, 그래고 총 200억입니다. 그럼 조사를 하는 단계를 올해 한다는 얘기지 뭐 아직까지 사업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금 예, 이제 예. 용역이 들어간 간 거죠? 아직 용역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예산 통과돼야지 용역 아, 하니까. 예,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공과 과장님, 이상구 과장님, 그 바람기를 그 용역을 줄 때 5개국을 다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바람길 조성 사업은 울산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어떤 지금 현재 특정 사업 정해놓은 건 아니시고 그 봐서 이제 여건이 되는 부분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최고 우선적으로 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차후에 다시 이제 사림청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추가로 또 예산도 요구할 그런 계획. 그럼 바람기를 만드는 이유는 결과적인 거는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 도시 안의 공기를 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지요. 도시 열섬화에 되고 예, 어떤 도움이 도시의 어떤 되는. 미세먼지도 좀 차단을 하고 예. 정화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수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총사업비나 이래 자료를 보면은 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 가지고 이 차단 수업을 조성하는 데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먼저 사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기존 국가산단 여기에 북구 연암도 마찬가지고요, 온산국가산단 위에 처용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부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 하겠다는 이 부지를 대성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미 다 개발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산 인근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장이라든지 개인 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이미 조성이 다 완료된 부분이 아마입니다. 이미 예, 그 우리 연암지구는 조성이 된 데가 아니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그 무허 건축물.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두 개를 같이 이야기되고 그런데 예. 지금 부지 조성지를 보면은 연암은 어차피 도로 옆에 해서 비산먼지나 이제 이런 게 옆으로 차단 가기 위한 방지를 위한 시설이란 그 예. 개념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하나 더 이야기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초기에부터 이 부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냐라는 방법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론은 어떤 개념 차이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부지에 토지 보상비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그 완충녹지 조성 사업비를 로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도시 미세먼지 차단수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는 우리 시비가 좀 퀸트 계산이니까 많이 좀 들어가고, 다시 이제 차단수업은 국비 50%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암지구는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 오산지구는 지금 우리 신일반 산단 지역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지금 그 신일반 산단지 조성을 할 때 사실 그 나무를 좀 심었는데 거기 아주 엉망으로 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정비를 해서 우리 용암 불악 앞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그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존에 우리 온산 국가산단에서 녹지 비율이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5%도 안 되는, 5%의 반도 안 되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 없이 어떤 부서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돈을 들여서 이게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12가 50%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해서 또다시 차단 수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그 부분은 또 우리 발전했을 때는 개발이냐 어떤 환경 보존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또 검토가 될 것이고, 사실 또 저희들과에서 어떤 타국에서 하는 사업에 가지고 너가 사업이 옳다, 우리가 옳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시의 아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울산시에서조차도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어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가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일단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2018년도 10월 달에 저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해가 돼 있는데 이때부터 선정된 부지 매입비하고 부지 매입 대상지 그리고 보상에 관련 그 개인 등 법인이든 소유자 여부 하고요. 그 보상비 편성 내역하고 서류를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차단수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미포국가산단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어딘가는 또 튀어줘야 되고 어딘가는 또 조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맞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울산 대공원의 관리 부분에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리 주체를 하고 있는 울산시설관리공단의 적극성이라든지 주민을 얼마나 생각해서 주민을 위한 편의성이라든지 만족도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2002년도 우리 1차 개장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제 건의됐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시의 정책상 이 사업은 어떤 시의 지경보다는 공사공단으로 전출하는 게 합당하다 해서 일단 넘어간 사실이고 좀 최근에 와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대공원에 지금 그 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또 너무 또 강범이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 검토가 돼야 될 상황에서 지금 우리 관련 부서에게 우리 예산 부서하고 또 조직 부서하고도 수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참 어떤 정확한 답인지 또 이 업무를 지금 가지고 온다고 해서 왔을 때 그에 지금 현재 대공원에 근무하는 1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어떻게 또 소화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벌써 이게 3, 4년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10년 가까이 이상 진행되어 오면서 흘러온 그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당장 작년에하고 재작년에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7대 때도 6대 때도 나왔고 계속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때까지 이거를 그냥 한번 논의도 없이 계속 이렇게 계속 쭉 흘러가도록만 놔둡니까?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 가져와서 시에서 직접 운영 주체를 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 정답은 못 내립니다. 답은 정답은 누군가 딱 지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회적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는 그런 의문점은 해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위원장 그때과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관련 저 부분에 어떻게 해서 그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 그다음에 또 조직 문제까지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누구 한번 책임 간부분들이 연휴 때 보세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제가 봐도요.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부터 시작해서 다른 가을에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그 주차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단 한 면의 사진도 구할서 볼 수가 없고요. 예? 주말에 그분들은 뭐 하십니까? 그분들 책임 관리자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줘야죠. 아니,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사장이나 본부장
분들은 뭐 주말에 안 그러면 우리 특히 우리 장미축제 같은 데는 거의 매일 나와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자체 뭐 투립축제라든지 자체 행사에는 그 본부장 꼭 나오십니다. 그 이사장님은. 그거는 어떤 서로 뭐 그러니까 행사 시작할 때 나와서 행사 얼굴 비추는 거 말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분들에서 그만큼 자신 있다면은 그분들이 동선이라든지 이걸 볼 수만 있다면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서 이 부분에도 다시 건의를 좀 하고 이런 예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정원국 우리 김성명 우리 국장님 우리 대수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계장님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녹지정원국이 새로 또 이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우리 이 도시에 정말 그 녹지의 참 부분이 이 도시 이미지하고 많이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공원 녹지공원과 우리 이상구 과장님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또 미세먼지 숲 차단 또 뭐 도시 숲길 조성 사업 뭐 이런 굵직한 사업을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김성명 우리 국장님 녹지정원국 첫 앉아 이래 국장님은 부임해 오셨는데 사실 울산에는 공단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세먼지 이 차단 숲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도시 그 바람길 그 숲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정말 녹지국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기 이 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요 2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은 뭐 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2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어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떤 공해라든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차단하는 게 중요한 우선 사업으로 이렇게 중앙정부에 추진되고 있고 그 영향 받아서 저희도 국비로 지원받아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미세먼지하고 공해 차단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바람길 숲 사업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자체가 결국은 도심을 녹색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은 그 지난해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0억 정도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도시 바람기술 사업은 올해부터의 3년간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 건력이라든지 생활 건력이라든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 바람길 숲 사업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좋은 공기가 맑은 공기가 시내로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차단 숲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 숲을 조성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고 또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 좋은 공기를 통해 느끼는 어떤 삶의 가치도 이렇게 향상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 중앙정부에 뭐 이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좀 여유만 있으면은 뭐 자체 예산도 더 투입하면 좋겠는데 시 재정이 여력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 적극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저희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그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종은 우리 녹지 과장님 수종은 주로 어떤 수종을 뭐 선택합니까? 예, 뭐 단순림은 아니고 혼요림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잎이 넓은 수종, 뭐 느티나무든 플라타나스, 그다음에 또 겨울을 대비해서 일부 상록수도 같이 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 그 바람길 그 숲 조성 사업은 이거 용역이 다 완료돼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래 이제 우리 용역을 해서 대상지와 어떤 구간별로 뭐 대상지별로 사업비가 산출해서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됐지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돼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용역 안 들어갔습니까? 예, 예. 난 작년에 용역 들어갔는 줄 알지만은 작년에 이제 사실상 그 우리 국비가 5억이 이제 내려와 있었고 시비가 부담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비 부담분 5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이제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용역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네, 그죠? 예, 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 용역 사업이 그러면 이제 추진한다. 하반기에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내년 그래, 이게 지금 참 중요한 사업인데, 예. 요거 용역 사업 할 때 중간 보고도 우리 상임위원회 한 번씩 이렇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공원의 그 빛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공원의 빛 축제 뭐 연말에 뭐 이래 뭐 한 두세 달 이래 가지고 기간을 줘 가지고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1억 정도 이래 요구했는데 요 사업 대상 지역이 대공원 동문 지역하고 대공원 정문 두 군데 이래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7천만 원, 3천만 원 이래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 사업을 옥동못 연못 주위로 지금 예, 풍요의 못 주변. 풍요의 못 주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를 지금 확대해서 지역 아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래 뭐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정문은 앞에 로타리도 지금 좀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장하고 정문 로타리 그다음에 동문은 들어오는 길부터 전체적으로 좀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소유 예산 편성했는데 보니까 정문 진입도로 부분에 7천만 원 하고 동문광장에 3천만 원에 편성해놨는데 사실 동문광장이 더 전체 한 4억 하면은 우리 1억에 대한 그거 설명 이래 해놨는데 사실 그건 안 맞고요. 이거 비율을 이래 해놨는데 사실 풍요의 못은 3억 이래 놨는데 예. 사실 여기 보면은 고업답 주변에 예, 맞습니다. 그 동문광장이 더 넓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해놔야 그게 좀 많이 해놔야 아마 그 여천천 복개천이라든지 고업답 주변이라든지 아마 상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돈을 좀 쓰더라도 사업 편성을 하더라도 동문광장이 더 광장이 넓습니다. 사람도 정권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특히 우리 동문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천천 사업, 어떤 여천천 상가 주변 또 활성화 그런 문제 또 감안해서 동문과 정문 어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한 띠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 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용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들 동문광장 쪽에 이 조명 사업 이거를 특별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만 하면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역 개선 사업이 원래 예산 전액 삭감했는 거죠. 예. 지금 그는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철도공단에서 조성하는 위에 도로가 개설돼야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 15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그래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면서 철도청하고 그런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까? 충분히 했는데 지금 말다시피 지금 그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도로가 아직 공사가 하나도 안 돼가 있습니다. 안에 그 자기들 역사 부분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 위에 도로 개설 앞에 그 순환도로가 아직 공사가 하나도 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공사비는 15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동해 남부선 복선화 전철 철도가 내년도 아마 개통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1년 하반기 개통인데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 하반기도 어디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참 안타까운데 철도공단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뭐 우리 이거 사업할 때부터 한 수회에 걸쳐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제 충분히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요새 좀 최근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한 3, 4개월 공사를 못 했지. 그다음에 이제 도로와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시내버스 해차로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공사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철도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부득이 공사가 원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시현 위원님. 자료 요청 좀 공개적으로 몇 개 하려고 좀 1분만 쓰겠습니다. 그 초반에 백리대숲을 주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백리대숲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됐거나 간담회한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 구간도 정해서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스마트 가둔볼 17곳에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맞나요? 맞죠? 네. 네. 거기 신청지라든지 그다음에 설치 기준이 표시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길 숲 조성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은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기 순환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어디가 제일 뜨거운 지역인지 정도는 파악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축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축제가 취소된 사업, 그 다음에 뭐 이후에도 예산 잡혀져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될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울산시가 앞으로 녹색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신 부분이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울산시장님과 얼마만큼 공감이 되었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도시 속에 우리 울산시가 가야 할 방향성의 한 부분이 녹색인데 이 방향성이 우리 녹지정원구의 예산을 보면은 보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녹색을 도시 돌려주고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타 부서에 이제 사과에 그렇게 조직 개편이 올라와 있던데 우리 녹지정원국의 국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녹지정원국 안에
이 조직이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얼마만큼 이번 조직 개편에 의사를 반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자로 출범이 되었었습니다. 기존에 2개가로 있던 게 3가 정도로 이렇게 확대가 됐었고요. 국가정원이라는 어떤 큰 사업을 저희 성공적으로 수행해 진행됐는데 그때 인력도 늘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인원도 늘리기도 쉽지 않았었고 그때 제가 또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 업무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뭐 저희 쪽에서 물론 뭐 조금 뭐 인력 정원 부분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엊그제 얼마 전에 출범하고 나서 또다시 뭐 조직을 확대시키 달라는 건 사실 좀 뭐 낯뜨거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녹색 부분을 키우고 또 이렇게 확장하려면은 결국 인력이라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얼마 전에 조직 개편됐었기 때문에 출범을 했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은 기본을 닦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떳떳하게 가감하게 조직 개편, 조직 확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불과 4개월 전에 이제 그걸 만들어 놨었는데 뭐 한두 달 사이에 또 인원 더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낯뜨거운 일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개진을 안 했습니다. 저희도 올해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업무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나오면은 저희들 또 올 연말에 할 때는 조직 부서에다가 저희들 조직 확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말씀 주신 것 중에 그게 순서의 차이인데요. 어느 게 먼저 맞느냐 그거 하는 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죠. 그냥 국만 만들고 과만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정이라 보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안 하면 더 못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주고 거기서 업무를 성과를 내도록 요청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1년 지나서 평가를 해서 또 하겠다. 무슨 사기가 있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은 오시기 전에 이런 업무를 해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성명 우리 국장님, 지금 대학원 국가정원 진행계획 수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씩 체크합니까? 체크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 한 달 전쯤에 저희들 그 초기 보고 1차 보고 받았었고요. 저희들 조만간에 한 날 잡아가지고 같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2차 뭐 보고도 받고 또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부서에서 그쪽하고 지금 또 업무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예, 우리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거는 한번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수립 계획이 완료돼서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수립 진행 중에 한 번씩 우리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저희들 중간 보고 할 때 그때 의회에서 별도로 저희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담당과가 국가정원까지 대학원 국가정원과 예, 우리 안창원 우리 과장님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서울에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1회 이상은 계속 내려와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나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역업체라고요? 업체가 용역하는 회사가 서울에 서울이 있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신다고? 예. 그래, 거의 뭐 매주 내려와서 같이 협의하고 네. 뭐 수시로 또 전화로도 유선으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씩 중간 점검에 한 번씩 우리 의원들인데 한 번씩 이 말씀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일전에 내가 또 이야기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은 국가하천부지다 보니까 그 시설 사업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남산을 좀 이래 활용하는 걸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은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울산 시민들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개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전국적으로 생태의 강으로 변했기 때문에 많은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많은 또 이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인데, 그러면 사실 생태 하천의 생태 공원은 조성되어 있지만도 그래도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태화강 국가하천 국가정원을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산을 활용해야 된다. 그럼 남산에 남산에는 지금 기존 울산 대공원하고 다 연결되는 솔마루 길도 형성돼 있고, 거기에 또 동굴피아도 지금 또 이래 또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주변에 인근에 그 조선 중기에 있었던 이유정 지방 지역 문화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쭉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산에 이거는 신왕구 시장 있을 때부터 남산 타워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흥계획 수립할 때 남산 타워를 꼭 이래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 용역할 때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 했는데, 우리 김성명 국장님 아마 요거도 남산 타워 이거도 아마 타 지자체에도 그런 도심 속에 타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이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한 타워를 한번 구상 좀 해주시고 진행 계획에 반영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천부지다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면적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더 발전하려면은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국가정원을 확대하자는, 남산으로 확대하자는, 또 태화동 쪽은 안 되니까, 지금 도심이 안 되니까 남산 쪽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1차 초기 보고할 때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관건은 뭐냐면은 이 하천을 건너는 문제입니다. 그럼 브릿지를 설치해서 넘어야 되는데 또 하천을 점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낙동강 쪽하고 저쪽에 국토부하고 또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많은 난간들을 뚫어야 이쪽 넘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넘어오는 문제하고 남산까지 확대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우리 1차 보고라든지 우리 시청 간부들도 시장도 그렇고요,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확대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타워 문제는 조금 다르게 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 예산이라든지 어떤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국가정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남산으로 연결로 설치하는 부분도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남산 개발 플러스 타워까지는 아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그렇게 아이디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 수목원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권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 수목원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률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는 조례 대상으로서 울산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 수목원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울산 수목원의 기능, 개장 관련 내용, 시설 사용,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조례 근거법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유예산 및 물품관리법 등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첨부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심사 결과 3가지의 개선 근거사항이 있었으며 시설 사용의 신청, 관람시간 조정 공지 규정, 위탁사무의 관리 감독 방안의 사항을 제6조, 10조, 16조에 수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3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수목원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봉권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 수목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 수목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임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울산 수목원관리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그 제6조의 휴연일 등에 대한 공지 사항을 보면 관람 시간 조정이나 휴연일을 정할 때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라고 하면 얼마나 어떻게 기간을 정하는지 왜냐면은 하루 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네, 저희들 휴연일 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번 같은 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실질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그쵸. 지금 현재는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휴연일은 안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서 이제 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날하고 1월 1일 날 추석 당일 날만 저희들이 휴연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월요일을 수목원 휴연일로 다 정해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정상 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월요일도 휴원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원일은 뭐 1월 1일이든 당일이든 뭐 천재지변이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민들이 이용할 때 뭐 하루 전에라도 사전이라는 단어가 하루 전인지 몇 시 전인지 이렇게 잘 정확치 않으니까 미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좀 정확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24시간 전이라든지 미리라는 개념이 어떠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하루 전부터 보통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하루 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루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거네요. 휴원일 같은 천재지변으로. 네, 당연히 저희들도 하루 휴원일을 전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당일에 하지 않고 예. 그죠? 그리고 제 11조에 보면 수목원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좀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전동 보드나 지금 카카오 자전거처럼 전기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여기 따로 없던데 항에 출입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동으로 다니는 거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가능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못 다니게 합니다. 행위 제한에 요즘에 전동 보드 이용자분들이 더 늘어나고 많아지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따로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보면 저희들이 네.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저희들이 꼭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만 가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예, 순복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7조의 수목원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반영해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계속 쭉 나가실 건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 구조에 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시나 그런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를 하도록 단계되는데 이 바로 인근에 지금 있는 지역 주민들 포함 여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별표의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를 산출한 이 기준이 뭔지 한번 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이래 보다 보니까 저 타 시도에를 보면은 이 꼭 수목원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수목원도 있고요. 별도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낼 때 그 상품을 홍보하고 같이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스포터즈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수목원 스포터즈를 운영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냐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게 조례에 담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규칙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건 또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그 10조에 보시면은 10조 1항에 사용 신청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신청 서식은 보통 이 조례에 포함을 안 하고 별표로 해서 라든지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 특별히 담은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울산광역시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수목원 관리 운영에 따른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7조의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고 나서 수목원이 이제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이라고 느끼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흘러야만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근데 조례에 당장부터 입장료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당초 보고할 때도 이걸 검토하고 할 때도 저희들이 지금은 일단 무료로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을 때 정상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는 그때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안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9조의 시설 사용자의 면제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국가 및 울산광역시에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그리고 학술조사 및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에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딴 조례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잘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러면 울산 대공원이 있으면 대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어떤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를 다 면제를 뭐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뭐 이게 지금 만일 입장료 관계가 나중에 만일 개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일부를 감해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시설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한 타 조례에도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이야기하신 스포츠하고 상품 홍보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왜냐하면 수목원이 정상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홍보하고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만일 이런 거를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규칙에 넣을 것인지 조례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향후에 조례 개정에 한번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조하고 그다음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용 신청서를 조례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미스가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저희들이 10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5조 2항에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발의를 했었는데 그 조항이 지금 검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 조항을 저희들이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당초에 원안에는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2항에서 빠지면서 저희들이 부칙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저희들이 다른 조례 개정으로 해서 제2조에 저희들이 넣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다음은 안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또 앞으로 우리 수목원이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이 업무 관리를 잘 또 이래 또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이번 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이래 줬듯이 큰 하자는 없고 수정 보완할 일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목원 관리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수목원이 정식 정상 개장을 아직 안 해서 이런 그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이 시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조의 휴원을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1월 1일 뭐 설날 이럴 때는 수목원이라는 특성상 계절의 특성상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석은 요즘은 이 명절을 어떤 제례를 지내거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유원지 또는 또 뭐 숲, 산 이런 곳을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을 여기 이렇게 넣는 게 맞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휴원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왔는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현재는 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탁을 주는 우리 임대시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게 원래 딴 데도 다 그렇거든요. 거기서 완전 위탁하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날만 자기들이 쉬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만일 이제 정상 개장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요 조례에도 저희들이 금액하고 이런 것도 좀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민간에서 지금 나중에 산림교육센터 위탁하게 되면은 휴원일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날짜에 또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들도 매일 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항시 딴 그 수목원에도 조례에 가면은 항시 요 날짜는 무조건 그 사람들도 제례를 지내러 가야 되니까 그날만 쉬게 됩니다. 만듭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용객들 중심으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뭐 쉬어야 되고. 예,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이제 한번 해보고 만일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이 되면은 다음에 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대 시설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휴게 시설이나 무슨 그 약간의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목원 자체를 휴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수목원은 열려 있으니까 다들 올 거란 말입니다. 왔는데 그런 편의 시설들이 만약에 개장을 안 해 있다면은 오히려 이용객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수목원에 이제 뭐 민간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뭐 카페테리아라든지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되는 시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휴원일을 추석하고 다 연하는데 그 자기들이 왜냐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안 넣으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딴 시설에도 대부분 이게 휴원일이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트라든지 뭐 이런 그 주민들의 편의 시설들은 사실상 휴일날 이렇게 명절에 쉬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을 피해서 보통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는 이야기고 하여튼 한번 뭐 운영을 해보고 하겠다고 하니 운영은 한번 해보면서 체킹은 한번 해봅시다만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 정도는 좀 피해서 뭐 이렇게 추석 그 뭐 다음 날 한다든지 뭐 추석 다음 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의원님. 예, 제가 타 시도 조례 시행령 다 보니까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맞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은 제 행위 제한이 되게 상세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이 볼 때 이 조례를 보면서 시행령이나 법률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좀 이 조례 말고 따로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또 따로 할 건지에 대해서. 예, 저희들 그 수목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 제한 사항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조례에서 있는 법률에 있는 사항들을 전체 다를 실지는 좀 원하거든요. 너무 길어지고 이제 그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 외에 저희들이 울산 그 수목원에서 좀 더 제한해야 될 사항들, 좀 더 상세하게 해줘야 될 사항들만 조례에 실질적으로 그렇고 중요한 사항만, 나머지는 법을 보고,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또 들어 있습니다. 제한들이. 그러니까 법이나 법령을 보지 않아도 수목원 홈페이지에서만 행위 제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재가 안 된다면은 저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는 없고 그러면 그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서용 의원님께서 울산 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0조의 시설의 사용 신청에 관해서 규칙으로 수목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 관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안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서희용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 수목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서희용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6일 10시부터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